거기까지입니다. Hello everyone, how are you? Good. Alright. Yesterday we talked about conversion. 근데 conversion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렵죠. 버전이 방향성이에요. 근데 con이 들어가면 항상 뭡니까?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문장이 귀엽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얘가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거꾸로제비로 동사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주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도치입니까? 순치입니까? 도치. 그래서 컨버전이라 그러는데, 도치도 우리 반이요, 기분 내킨다고 자꾸 뒤집는 게 아니고요, 도치를 유발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셈이요? 그죠?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요, 뭐 한 번, 두 번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지 말서는 다 외화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요 한 몇 번 더 듣고 나면요, 나도 다 외화가 있는데 이런 버전으로 세면 돼. 만만땡으로 덤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첫 시간에는 듣고 나면 너무 많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장문 독해를 할 때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얘가요, 우리 반이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양이 줄고 절대 안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차라리 7경으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속 편한 작업이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쌤이 there is there가 제일 기본적인 도치 구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문을 쌤이 하나 하겠습니다. 그거 쌤이요, 저기 영상 수업 보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주의할 거가, 문장 보는 눈에 가면 쌤이 문장 보는 눈 수업 보기 전에 프린트아웃 해와야 되는 거 2가지라고 쌤이 딱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아웃 해오시고, 실강 친구들은 쌤이 미리 준비시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배웠던 도치 구문을 일단 복습 때리는 척 하면서 어디에 집착합니까? 교재에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우리가 적용시켜보는 클래스로 쌤이 가고요. 여러분들 2부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 독해할 때 도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고요. 오늘 주제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what이라는 게 나오면요, 우리 학생분들이 대부분 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독해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말고 관계대명사로서 관용어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걸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두 가지의 주제로 움직여 보겠어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there is there가 제일 대표적인 도치다. 그래서 쌤이요, 참 이런 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죄송하긴 한데 쉬운 걸로 한번 가보십시다. 읽어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주어의 정의는 최초로 쓰고 있는, 독립적으로 쓰고 있는 명사 대명사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그럼 즉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 대명사는 누굽니까? 당연히 a book이죠. 여러분들 there는 거기에라는 부사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주어도 안 나오고 무엇이 동사가 나오고 이래요. 그죠? 근데 그러면 최초로 쓰고 있는 명사가 누굽니까? a book이죠.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도치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쌤이 책이 있다 해보세요. There is, 시작. There is a book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책들이 있다 해보세요. There are, 시작. There are books.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죠? 그럼 좀 이따가 우리는 박싱을 한 만나게 될 겁니다.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반이 여러분들 쌤하고 했던 거가 이거네요. 여러분들 순서는 쌤이 어제 했는 것에서 좀 바꿔볼게요.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 여러분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는요 보호를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해서, 즉 이런 경우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기요 형용사 보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형용사가 죄송합니다. 형용사가 문제에 탁 뜨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호 강조 중에서 어제 쌤이 동봉되어진 할 때 뭐가 나왔어요? enclosed 있죠? 쌤 지금 하는 집 보세요. enclosed is입니까? R입니까? R 썼어요. 그러면 뒤에 보나마나 주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가 나오는데, 쌤이 이렇게 씁니다. There is a resume 이렇게 썼어요. 이 뭐야? 단수 썼죠? 틀렸잖아요. 반드시 뒤에 end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cover letter 이렇게 나오겠죠. cover letter는 뭐예요? 자기 소개서. 그래서 우리이 보니까 성급하게요. 우리이 이거 R인데 틀렸잖아.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미가 명사와 명사 몇 개 나왔습니까? 쌤 지금요? 2개죠. 그래서 미가 알고 보니까 이력서와 여러분들 커버레터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원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a resume 시죠? A resume and the cover letter are enclosed. 이해가시죠? 그 다음 쌤 지금 하고 싶은 말 중에서 동봉되어진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몇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세 가지. A로 시작하는 것 또 한 개 또 뭐 있어요? attached 또. 여러분들 또 A로 시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accompanied. 물론 사람을 여러분들 동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동봉되어진 할 때도 많이 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attached 이런 거. 이해가시죠? 쌤분들만 대답 드려볼까요? 얘들은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얘들은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들은 다 형용사 보호 강조하는 글이다 라고 얘기하고, 쌤하고 지금부터 도치구문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문장을 미리 알고 계신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쌤하고 아마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은요, 암기하고 계시면 되게 푸근할 겁니다. 왜냐면 공부하실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쌤이 한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올바른 쌤이 이렇게 딱 했어요. 올바른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blessed, 은총받은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은혜로운, 은총받은 뜻인데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올바른 읽어보세요. 여기까지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주어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세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those. 주어가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주어가 나왔어요. 왠지 알아요? 왜냐면 those는 여러분들 저것들의 지시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우리 토익이나 토플이나 모든 독해에서 여러분들 무슨 뜻하고 똑같다고 세며 people, 뭐뭐 하는 뭐라고 세면 항상요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때 does가 뭐가 됩니까? 주어죠. 그런데 those는 사람이요 당연히 복수형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is입니까? are입니까? are. 근데 원래 문장대로 한번 해보세요. Those are, 시작. Those are blessed. 여러분들 사람들은 은총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연락 궁금하죠? 우리 이제까지 배운 거 쌤이 명사가 나오고 나면 뒤엔 항상 명사를 형용하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 쇼.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꼴랑 6가지를 암기를 안 해가지고 맨날 문장 볼 때마다 우울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우울에 빠져야 되죠. 쌤 좀 험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노력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암기하고 까먹고 좌절하는 게 낫지. 그거 또 하고 이런 게 낫지. 그러니까 뭐 해 되겠지. 뭐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우리 반의 점수를 아마 크게는 변동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기하는 10월 아시죠? 암기하는 11월 뭐 몇 월에 우리 반이 문장 모으는 공부할지 모르지만 암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쌤 이거 1시간 반 정도 투자했거든 우리가. 근데 정말 좌절감 오게도 자꾸 까먹죠. 정리하면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채워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명사를 형용하는 게 쌤이 뭐라고요? 형용사 쇼인데 항상 몇 단계로 외웁니까? 형용사, 형용사 구, 또 형용사 절. 그렇게 3단계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 형용사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 말고 두 번째로 쌤 뭐랍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그럼 보세요. 쌤이 무슨 색깔을 입은 그러면 전치사 뭐 쓴다고? in. 그죠? 그러면 뭐냐?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시작. those in black. 그래서 man in black 이런 게 나온다 그랬죠. 그 말고 신체 부위에서 몸을 가진 그러면 전치사 뭐 쓴다고 하세요? with.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턱 수염 해볼까 그러면요. with a beard, with a glasses 여러분들 되죠? 그러면 주근깨 가진 사람들 해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휘 공부 기초복과 필수복도 열심히 하십시오. 바로 그러니까 freckles 주근깨요. 그럼 주근깨가 쥐덮인 사람들, 주근깨 많은 사람들 해볼까요? Those with 시작. Those with freckles. 나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with 전치사도 안 보고 그럼 선생님 일바 형용사가 가끔씩 명사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얼마 형용사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 하는 게 뭐예요? available입니까? 그러면 사용 가능한 즉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시작. those available 명사한 나죠? 전치사 경우 다시 형용사 경우 일바.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전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다시 해볼까요? those 시작. those in black. 짧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거 다 몇까? 3파 여러분들 쌤 뭐라고 합니까요? 동사 투부정사 써서 동사하는 사람들 했죠? 동사할 사람. 그 다음에 4파 얼마나 쌤이 ing가 나올 때랑 pp가 나올 때가 있다 했던 기억납니까? 얘는요 쌤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동사하는 뜻이고 pp는 항상 수동태가 있으니까 동사하는 의미가 동사되어지는 의미가 동사되어지는. 그러면 쌤 이제 얘기해보세요. 말하는 사람들 그럼 뭐요? those talking. 그죠? 그러면 텀한테 말하는 사람들 해보세요. those talking 시작.
those talking to Tom. 그 말고 부상되어진 사람들 그럼 뭐요? injured입니까? injured입니까? injured. 이해가시죠? 그럼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습니까? 5개. 나머지 1개가 대박이죠. 뭐만은 사람들 그럴 때 뒤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절은 싹 다 쌤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관계대명사절이 나오게 되면 싹 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에 대한 거? 형용사절이다. 자꾸 하니까 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요. 나 할 말이 있는데 nose가 뭐뭐 하는 사물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그럼 이 세상에 those which는 있다 없다? 없지. 왜요? 얘가 지금 사람들이라는 뜻을 쓰기 때문에 those which입니까? those 무조건 who세됩니까? those who. 아시죠? those that은 가능해요. 왜요?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 됐습니까? 사물이 됐습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그래서 보통 those는 which랑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지. 왜요?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people이니까 절대 which랑 쓰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잡상식 같은 얘기입니다. 쌤 지금 하는 얘기가.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쌤 지금 보여준 게 뭐에 관계된 겁니까?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의 경우의 수 중에서 those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명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2번쯤 들었거든요. 이제 한 3번 들었네. 한 3번 들으면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살짝 다 지어버릴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올바니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ose are 시작. Those are blessed. 여러분들 사람들은 은총 입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아, 쌤이 who 딱 주네요. 맞죠? 뭐뭐 하는 사람들. Who are poor in spirit. 여기까지 있으면 뭘 합니까?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죠. 여러분들 이럴 때 who가 나왔을 때 누가 그러면 혼나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거 가져와서 주어 같으면 가 붙이면 되죠. 여러분들 사람들, 여러분들 혹은 은는이가 붙이면 되니까 사람들은 poor 가난하죠. 상태 전치사 뭐라 그럽니까? in. 그럼 보세요.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은 are blessed. 행복합니다. 은총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반은 왜요?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요? because가 생각나는데 이때 독해 버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for라는 것이 우리 반이 전치사로 쓸 때도 있지만 뭘로 쓸 때도 있다? 접속사로 쓸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for가 접속사를 쓸 때 등이 접속사거든요. 근데 뜻은 뭐하고 똑같아요? because와 똑같습니다. 아시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보세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 왜 성경 말씀에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은 blessed, 행복하다. for.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영어에서 그들의 것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소유대명사 Theirs is the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라니 가만 고개 들고 계셔 보십시오. 어차피 이 문장을 외우셔야 되는데 영어에서 우리만 등이 접속사의 매력이 쌤 뭐라 그랬습니까요? equality. 항상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되죠. 잘 보세요. 그럼 선생님 이게 뭐요? 주격 보호. 그 다음 뭐요? 동사 주어. 그럼 얘도 뭐요? 그러면 얘가요 그들의 것. 그러니까 주격 보호. 그 다음 뭘 합니까? 동사 주어입니다. 하늘나라 이게 주어죠. 여러분 그러면 등이 접속사는 알고 보니까 뭐라 그러셔야 됩니까? 보호 강조절이고 또 뭐예요? 그러면요 등이 접속사 나와서 보호를 강조하는 도치 구문이죠. 도치 for 도치.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문장이고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이런 문장은 아시죠?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 대강 이렇게 싹싹 언니가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다음에 더 발전된 독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조론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 끌고 노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끌고 놓고 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암기. 자기 거 만드셔야 돼요. 아시죠?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문장에서 뭘 느껴집니까요? 도치도 일단 느껴지고 또 도저의 용법도 우리만 익혀지고 그죠? 근데 그리고 등이 접속사 for가 접속사로 쓸 때 무슨 뜻이다? because로 쓰지만 뜻은 because지만 등이 접속사이기 때문에 equality 앞에가 도치면 뒤에도 뭐가 나옵니까? 도치. 여러분들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할 때 소유대명사 외워볼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암기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왜냐하면 그럼 뭐요? Who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해보세요. Theirs 시작.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씁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무슨 불교 신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라는 언어는 다 그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그래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잘 이해하시려면 이런 것 선생님이 성경 구절에서 나와서 독해할 때 여러분들 문학이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문학 자체가 여러분들 글 자체의 냄새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좋겠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아이고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빠 여러분들 쌤이 무슨 절이 나오면
온니절이 나오게 되면 도치한다. 오빠, 쌤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죠? 가정법에서 뭐 생략할 때? if 생략할 때 6번 뭐 나왔었습니까? 여러분들 어제 노스널이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when. 그죠? 조동사자마자 조동사한다. 뭐가 튀어나올 때? 부정어기가 튀어나올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올바른 그리고 이거 다 토익 시험 노다진 거 아시죠? 2달에 한 번씩 꼭꼭 나오는 파트 5 시험 문제 아닙니까? 쌤 지금 하는 거. 그 다음에 7바 쌤이 뭐가 나올 때? 양보절 나올 때 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쌤이 어제 당구장 표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쌤이 as 그렇다 했던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as 뒤에는 동사 주어 해도 되고 여기가 주어 동사 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요 so 동사 주어는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고 쌤이요? 나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얘기고 나도 여러분들 그러하다 말고 나는 아닌데 그러면 so미가 니들입니까? 니들 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쌤 좀 친절하게 몇 번 수업했습니까? 어제 쭉 하고 오늘 또 하고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2번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사람이 3번 하면 진짜 공부인데 3번 할 때쯤 되면 건방져집니다. 알거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작업처럼 예문 보면 겸손해집니다. 자, 예문 보십시다. 우리 반 교재 어디에서 배우라고요? 4. 그죠? 4페이지 펴주십시오. 문장 본문 4페이지. 자, 갑니다. 26번 자신감 갖고 올라해볼까요? 읽어볼까요? Only after 시작. Only after I met her.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나서에 비로소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Did I learn이 나오죠. 이상해. 왜? 의문문도 아닌데 뭐가 나왔어요? 도치.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쌤이 원래대로 여러분들 돌려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I learned 시작. I learned가 되겠죠. 그러면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뭐 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The true meaning of love. 사랑의 참 의미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근데 왜 도치가 일어났을까? 온니절이 떠서. 됐죠? 그 다음 갑니다. 27번. 27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읽어보세요. 주어가 나오면 멈춰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원. 우리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는 뭐예요? 라고 이제 묻는 시험 문제인데 우리 주어가 나오고 나서 이거는 그러면 26번은 도치인데 27번은 도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도치 배운다고 다 도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도치가 더 작지. 여러분들 원래는 도치 아니에요. 근데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미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갑니다. 원, essential feature입니까? features입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것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한계라는 개념이 들어가려면 항상 뭐예요?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나와야 되죠. 한 개 중에 한 개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원어브 뒤에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 저런 조잡한 시험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feature는 특징이라는 단수고 features는 뭐요? 복수죠. 그러니까는 정답이 features입니까? feature입니까? features. 그래서 이만은 꽃표, 이만은 동글베이. 시험 문제 고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들 특징들 중에서 한 개. 그래서 features입니까? feature입니까? features. 그럼 보세요. 기본적인 특징들 중에서 한 개는 뭐의? 또다시 전명구 나옵니다. 오늘 의미가 수식어구 계속 등장하죠? 같이 가보세요. Of the modern 시작. Of the modern skyscraper. 오늘 잘했죠? 그럼 보십시오. 현대 마철루의 여러분들미가 기본적인 특징들 중에서 한 개는 여러분들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features입니까? skyscraper입니까? 원입니까? 원이 주어죠. 그러니까 is입니까? 아닙니까? is. 이제 동급의 아래 꼬표입니까? 여러분들 아니고. 그럼 보세요. 그러면 현대 마철로의 여러분들 특징들 중에서 한 개는 is입니다. 뭐다? 엘리베이터다. 여러분들요, 그러면 주요 요소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one is 시작. One is the elevator인데, 여러분요, 이 문장에 쌤이 별을 안 달았지만 사실 별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저 문장? 근데 왜냐면, 쌤이 우리 반한테요, 기초복화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기초복화랑 필수복화 할 때 쌤하고 마르고 딸도록 하는데요. 얼마니 도시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다 생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도케시에 많이 나오죠. 근데 도시를 뭐라 합니까? 원래요? 마을이라 그죠? 타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니 마을 아래 다운타운 그죠? 여러분들에서 시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면 시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이 마을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니 시티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확장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영어에서 선생님 확장이라는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그죠? 동사는 여러분이 밖으로 쫙쫙쫙 스판 텍스처럼 늘려가는 거 바로 그러니까 expand. 그죠? 명사형이 쌤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expansion. 쌤 이제 어휘 공부하는 법 한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내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옆으로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들 공간적인 개념에서
넓이나 혹은 공간에 있어서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확산되어져 갈 때 발음 갖다 보세요. expansion. 그죠? 그러니까 PAN이죠. 그죠? expansion 되어져 갈 때 밖으로 쫙쫙 늘려갈 때 우리 반이 도시에 여러분들 수평적인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여를 많이 했는 게 뭐의 발명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오라뇨. 걸어서 심리를 왜 오갑니까? 매일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시가 커진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오라뇨? 여러분들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자동차의 발명이고 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 확장, 여러분들 성장인데 여러분들 뭐예요? 옆으로 자꾸자꾸 커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뭐를 하게 돼 있습니까요? 이제 잘 보세요. 쌤 지금 뭐 하는가? 우리한 도시의 가는 게 뭐 있습니까? urban이죠. 형용사. 그죠? 바로 그러니까 urban.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도시였어요. 근데 아래 하자가 항상 쌤 뭘 합니까? 서브가 들어가면 아래 하자죠. 그러니까 도시가 생겼는데 도시의 하부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명되니까 멀리까지 좋은 집에 여러분들 이제 살 수 있잖아요. 저택 같은데 그죠? 다운타운 벗어나서 그래서 suburban이 무슨 뜻이 됩니까? 교회의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도시 밑에 있는 거 바로 그러니까 교회의 바로 그러니까 suburban.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시작됩니까? invention of vehicle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 수평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이 자꾸 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평이 영어로 뭐요? 지평선, 수평선이 horizon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horizon. 그래서 형사 만들어 갖다 보시면 horizontal 아닙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팽창 해보세요. horizontal 시죠? horizontal expansion이나 혹은 성장이라는 단어는 뭘로 대체합니까? growth 아시죠? 여러분들 나와요. 그러면 자꾸 옆으로 이렇게 살이 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도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거주를 하고 여러분들에서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발음을 갖다 보시면 resident.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용으로 쓰면 갖다 보시면 residence. 그죠? 거주 지역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근데 기름도 많이 먹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부자는 자꾸 교회로 빠지고 다운타운에 뭐 살아? 차 없는 아들만 자꾸 살죠. 여러분들에서 그 거지들. 그래서 할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좋은 공기 마시고 여러분들 퇴근 빨리 해서 차 타고 저기 지네 집 좋은 데로 막 못 가고요. 여기 이제 다운타운에 여러분들 커머셜 에리아는 어때요? 상업지역은 텅 비죠. 그 대신에 집 없는 애들, 차 없는 애들, 가난한 애들은 요 근처에 이렇게 살죠. 그래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할렘이라는 개념이 슬럼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어떡합니까? 막 아시죠? 힙합도 좀 추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악도 틀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일하는 한번 볼까요? 바로 갖다 보자. 커뮤트. 그죠? 그래서 자동차의 발명으로 여러분들 큰 변화가 일면서 뭔가 통근하다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근하는 사람들 바로 갖다 붙여 commuters.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 자동차의 발명으로 이렇게 도시가 수직적으로 팽창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다 이거요. 근데 너무 옆으로만 퍼지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키를 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직적인 팽창을 좀 우리가 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똑똑하죠. A라는 다운타운에서 우리는요 B라는 거주지로 올 수 있는 것은 뭐의 힘입니까? 자동차의 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얘가요 여러분들 A라는 1층에서 나는 55층의 B라는 곳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맨하탄 이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 여러분들 이마를 수직적으로 딱 세아 뿌리면 되죠.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는요 58층에 살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알고 보면 뭡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것을 B-까지 하려고 합니까? 이를 딱 세아 뿌리면 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도시의 수직적인 염들이 팽창을 꾀는 것은 뭐의 역할입니까? 특징 경계가 엘리베이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발명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자동차 수리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공 메카닉이죠. 발음을 가져보시면 메카닉. 그죠? 여러분들 자동차 수리공이 A에서 B까지 여러분들 되는 걸 갖다 바짝 세워보면 되죠. 그럼 뭐 갑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카라 그래요. 영어로도 아시죠? 그래서 이걸 또 위로 딱 뒤집으면 여러분들 1층에서 브레이크 딱 걸면은 여러분들 58층에 딱 서게 하는 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차의 원리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이죠. 왜냐하면 오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란 발음가 vertical. 수직의 뜻이죠. 여러분 근데 참 벌티컬이라는 단어는 모르시면 쌤이 안타깝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쌤이 늘 놀려 먹죠. 버티칼. 우리 학원에도 이 버티칼 아닙니까? 벌티컬이 뭐예요? 여러분 베란다에
버티칼 치라 이까지 엄마가요. 그래서 vertical이 수직의 뜻입니다. 원래가 아시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수직적인 팽창 해보세요. vertical 시작. vertical expansion.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염더미가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란요 이 빌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키가 자꾸 이렇게 커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도시의 큰 뭡니까? 건물들을 skyscraper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끝이죠. 불나면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대안이 있긴 하지만 못 믿겠어요. 어쨌든 염담이가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해운대 불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 너 뭐가 한 개 나오니까 되게 말이 많구나. 원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방 그 주제 문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시죠?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요 어디 가셔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요 이게 그 얘기인지 딱 알아먹는 그게 사실은 장문독해의 매력이다. 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 읽어보세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오란요 이즈미가 아닙니까? 당연히 R인데 오란요 여러분들 여기 쌤 R이 너무 시커멓게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도즈가 복수니까 이즈미가 R입니까? R. 오란 같이 해보세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those who 이즈미가 R입니까? R. 왜요? who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죠. 오란요 관계대명사 주격 who는 누가 결정합니까요? 왜요? 당연히 도즈가 사람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이즈미가 R입니까? R. 잘 죠? 그럼 보십시오. Who are poor in spirit.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For.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라. 우리가 이때도 theirs 보고 결정합니까? The kingdom of heaven입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 주어다. 아시겠죠? 그 다음 지나갑니다. 그럼 29번 노순일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then 어제 했던 문장입니다. 뭐 하자마자 뭐 했다? 금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도둑놈이 got out. 염더미가 창문으로 도망쳤다. 노순일이 나오니까 주어동사입니까? 도치입니까? 도치. 됐죠? 그 다음에 30번 읽어보세요. There are 시작. There are two types. 주가 누구예요? 당연히 two types죠. 그러니까 is입니까? R입니까? R. 아시죠? 그럼 보세요. 예습 안 하면 어디 한지 따라오도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문장 보는 게 절대 달아줄 수가 없습니다. 쌤이요. 예습해 오십시오.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in this world. 전명구는 수식어구라서 쌤이 관로 칩니다. 이 세상에는 두 타입의 사람이 있다. Those who, 뭐 많은 사람들. Those which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뭐 하는 사람들. Who read their manuals. 매뉴얼을 읽는 사람이 있고 and 또 뭐예요? 그러냐? those who 뭐하지 않는 사람들 who do not 읽지 않는 사람이 있다. 쌤은 당연히 좀 읽지 않는 것 같아요. 매뉴얼을. 근데 기계 샀을 때 쌤 매뉴얼 이런 거 정말 읽어도 뭔지 잘 모르겠던데요. 이런 것도 자꾸 읽어보시려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죠? 근데 책 사면 쌤이요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편인데 이런 기계 매뉴얼은 잘 모르는 편이에요. 뭐 자랑할 게 아니죠. 그다음 이제 31번 보니까 반가워요. 어제 했던 문장 그대로 나와서 선생님이 스킵합니다. 그 다음에 32번 there is입니까? there 합니까? 그러면요 there are. 여러분들 이럴 때 쌤 여기 보세요. 저거는 쌤 봐야 되는데 쌤 볼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 가지고 공부 좀 해볼까요? 쌤하고요. 발음을 까답시 estimate. estimate가 첫 번째 뜻은 항상 뭡니까? 추정하다. 두 번째 뜻은 뭐예요? 견적내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추정되어진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쌤 여기다가 there are 쓰고 나서 there are 쓰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on 이렇게 썼죠. 그것도 뭐습니까? estimate 이렇게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가 farms 이렇게 썼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상하죠? 왜냐면 선생님 딱 보자마자 우리 반 느끼신 거가 R이면요 왜 on이 왔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한번 볼까요? A lot of farms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요 많은 농장들 해보세요. There is입니까? There 합니까?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푸는 게 아니고 A lot of는 그냥 많은 이거 뭐 보고 풀어야 됩니까? farms를 뭐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농장들이 있다 해보세요. There are 시작. There are a lot of farms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뭡니까? 우리 영어에서 많은이라 그럴 때 a lot of도 있지만 쌤이 뭐를 많이 쓴다 그럽니까? number of 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lot 대신에 number 써서 독해는 더 많이 쓰지 a lot of 잘 쓰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a number of
그러면 a number of farms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농장들의 숫자 한 개입니까? 많은 농장들입니까? 많은 농장들.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뭐가 있습니까? 발음 갖다 numerous. 그러면 선생님 이상해요. 이 영어 독해는 정말 이상하게 많은 그러면 many 놔두고 왜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장 열면 바지 한 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정장 바지도 있고 체육복도 있고 등산복도 있고 파자마도 있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이라 그럴 때 어라로나 many를 쓰는 구어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장을 입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즉 독해를 할 때는 많은이라 그럴 때 뭐를 쓴다고요? 발음가 numerous를 쓰고 어라로를 놔두고 발음가 a number of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이 이렇게 시험 문제 틀리면 억울하겠죠. a number가 단수니까 is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a number of를 보고 여러분들 됐습니까? a number of farms를 보셔야 됩니까? farms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마를 보고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쌤 하는 말이 there are 있다. 인마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마에 집중하셔서 there is입니까? 압니까? 쓰고 여러분들 뭐 생략된 겁니까요? 여기 a number of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추정되어진 많은 농장들이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지금 본문 다시 한 쌤 한번 보여줄게요. 32번 문장이 여러분들 사실은 아마 우리 반이 보신 there is, there are 중에서 최고급 문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추정되어진 number of 생략되고 추정되어진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들 million farms 앞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number of는 생략되고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만큼의 여러분들 농장이 있다 어디에? 미국에. 여러분들 동쪽에 콤마가 나오고 이 농장 수치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1% of fewer. 여러분들 그래서 few입니까? fewer이니까 더 작은 것이죠. 1992년에 그것보다도 1%더 작은 수치입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르자면 뭡니까?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뭡니까? 국가농업통계청 조사에 따르자면 항상 몸에 따르자면 그럼 뭐습니까? according to 아닙니까?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저렇게 빡신 문장을 자꾸 읽어보시래야 실력이 는다. 네, 널널한 것 같고 자꾸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아시죠? 근데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 33번 보니까 좀 반가운 게 나왔습니다. 읽어보세요. Beautiful though 시작. Beautiful though she may be, she's not my type. 여러분 주절 읽어보세요. 주절. She's not my type.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 원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33번에 여러분들 별 달고 셈 보십시오. 우리는 독해 공부할 때 기똥찬게 게 있는데요. 쌤 이렇게 한번 한 문장을 한번 쓸게요. 우리 반도 한번 써보십시오. 쓰세요. 오케이. 이렇게 딱 쓸까요? 오케이. 근데 이거 2번은 못 쓰셨으면 놔둬도 됩니다. 1번만 일단 보도록 합니다. 그죠? 설명 들으시면서 필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1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읽어보세요. I'm married. 시작.
I made it possible to get there on time. 여러분들 이 문장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감이 빨리 와야죠. 그리고 회화방 가셔서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잘 보세요. 저는 make 동사가 보통 만들다 뜻도 되지만 여러분들 독해에서는 오형식으로서 무슨 뜻으로 말씀입니까? 시키다 동사를 많이 쓰죠. 근데 I made it, 나는 시켰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원래가 뭐예요? 근데 이 possible 목적어를 목적보호로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I made it 시작. I made it possible. 저는요 그것을 가능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라고 쌤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쌤이 딱 나오자마자 You know what? I made it possible. 이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내가 그것을 가능하게 시켰잖니? 이러고 집에 갔어요. 잘난 척만 뭡니까? 만땅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반이 남겨진 그 독자나 여러분들 청자 입장에서 어때요? 쌤이 내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니까? 이러고 집에 가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서요. 이시 과연 뭘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들으셔야 이시 뭔지 알죠? 이거 보세요. I made it 시작. I made it possible to get there on time. 내가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죠. on time이 뭐예요? 제때에. 제때에 내가 그곳에 도착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니까? 이러고 쌤 집에 간 거예요. 느낀 점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어는 도치의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러한 도치와 소극적인 도치가 있어요. 장문 독해를 쥐고 흔들 겁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처럼 잘 보세요. 아싸리 주어 동사가 뭘로 나옵니까? 동사 주어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요 드러나는 도치라서 쉬워요. 독해할 때. 근데 왜냐면 7가지 외우면 되잖아 쌤하고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숨어있는 도치가 있습니다. 즉 주어 동사만 뒤집어졌다 그래서 도치가 아니고 영어 문장 구조는요 원래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문장 구조의 틀을 자꾸 깨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숨어있는 도치고 즉 도치는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바꾸는 것을 도치라 그럴 뿐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는 우리의 문장 구조를 깨는 걸 다 도치라 그런다.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말로 외도치 이런 말 쓸 거예요. 뭐 어쨌든 문법 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도치라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원래 문장 구조가 이렇습니다. 쌤이 밑에다가 한 문장을 써보면 I made to get there on time. 쌤이요 되게 이제 빨리 움직여가지고 딱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죠? 올라가보세요. I made to 시작. I made to get there on time. 그럼 근데 영어 공부할 때 쌤하고 이거 기초 토익 여러분들 쌤이 베이직 토마도 하잖아요. 거기서 쌤이 이거 설명 진짜 친절하게 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문장 모으는 공부하고 나서 기초 토마토든 뭐든 공부를 해보시면 다 우리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쌤 가르치는 반 중에 제일 빡신 반이 문장 모으는 반이기 때문에 우리 반 공부하는 친구는 이걸로 좌절하시면 안 되고 이걸로 상향선을 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공부를 해도 이거보다 쉽습니다. 왜요? 우리 문장 모으는 애는 이상한 것만 골라서 하는 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상한 게 더 적어요 문장 구조는. 그런데 요 이상한 거를 이 공부를 안 하면 어때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 쉽습니다. 무슨 수업을 하든 간에 아시죠? 그러니까 힘을 갖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십시오. 원래는 주어 동사 순화서 목적어 뭐예요? 이까지 전체가 목적어죠. 그럼 보세요. 읽어볼까? I made 시작. I made to get there on time. 저는 시켰습니다. 뭐를? To get there on time.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능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서 제 시간에 딱 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도착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목적어 자체가 오면요, 이거 전체가 한 집 덩어리인데요. 우리만 이래 되겠나, 어때? 사람 마음이. 그죠? 왜요? 목적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on time을 on time possible 해야 되지, time possible 해야 되지, 가능한 시간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어 전체가 너무 크다. 그럼 어떡합니까요? 원래는 목적어 목적 보호지 않습니까? 문장 구조 자체가 안 되겠다. 목적어가 너무 크니까 우리 가짜 목적어로 목적어 자리 메꿈을 여러분들 하면 어떨까? 그래서 생기는 게 뭐라 합니까요? 가목적어 무슨 개념? 잇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마가 뭐야? 그 유명한 뭐라 합니까? 가목적어 잇 아닙니까? 그러면 가짜쟁이니까는 여러분들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이거는 잇은 그냥 자리 싸움이기 때문에 자리 메꿈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가능하게 했어요. 해보세요. I made it 시작. I made it possible. 뭐를 가능하게 했는데 그럼 뭐요? 여러분들 이걸 그래서 우리 진짜 목적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진짜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가능하게 했어요. 뭐를요?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I made it 시작. I made it possible to get there on time. 그러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뭐를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해석이 어때요? 목적어 목적보호입니까? 목적보호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원래 문장 순서를 지킨 겁니까? 깼습니까? 깼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분들미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해석할 때 여러분들 도치 순서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이 골치가 딱 아프죠. 어제도 양보 때문에 토할 것 같더니만 하루 더 참고 왔더니만 오늘은 그러니까 가목적을 얘기하고 우리 반 그런데 우리 반이 암만 토해도 토하는 게 낫지. 공부를 하십시오. 토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쉬워지질 않는데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 좀 적극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원래 적극적으로 하려고 덤비면 양이 줍니다. 왜요? 가목적을 좋아하는 동사가 많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는 목적어가 목적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세요. I find it 시작. I find it possible. 또요. 저는 목적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think it 시작. I think it possible. 그러니까 저는 목적 보호하다고 목적어가 가능하다고 고려합니다. 해보세요. I consider it 시작. I consider it possible. 이렇게 4개밖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입맛을 떴다 그러면 여기에 대명사 시험 문제 뭐가 정답이에요? 무조건 가목적어 이시죠. 보나마나 뒤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투부정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 저는 가능하게 했어요. 뭐를?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것을 이렇게 딱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뭐요? 도치란 거죠. 목적 보호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 뒤에 나온다. 아시죠? 그러면 쌤이 2번 또 눈치채셨죠? 얼마나 쌤이 가목적어 얘기를 실컷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주어 얘기도 하겠지. 여러분들께서 가주어 가목적어를 대표하는 주자 이시 여러분들 숨어있는 도치의 일바입니다. 사실은 아시죠? 그럼 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느낀 점 있지? 여러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To get there 시작. To get there on time was impossible. 제 시간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쌤문님의 대답. 여러분 주어 자리에 3단계 뭐라고 세며?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 말은 뭐예요? 명사구. 이 말 뭐예요?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뭐? 목적격. 맞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준동사는 마치 뭐처럼 해석해라? 진짜 주어 동사처럼. 그럼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제 시간에 가는 거 불가능했거든. 이 말고 이건 뭐예요? 내가 제 시간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That I get there 시작. That I get there on time was impossible. 내가 제 시간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 이게 was입니까? is입니까? was. 그럼 여기는 뭐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요? 쌤이 get이에요? got이에요? got. 좋죠?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면 아니면 조동사 써도 돼요. could get 이렇게 바꿔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근데 쌤이 주어가 너무 크죠? 아까 목적어가 너무 크니까 가목적어 뭐 씁니까? 지금 주어가 너무 크니까 가짜 주어 뭘로 씁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시 나오죠? 그래서 의미가 불가능했다 해서 it was 시작. It was 불가능한 impossible. 뭐가 됐습니까? to 동사 혹은 뭘 합니까? for 명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 아니면 뭘 합니까? 대조동사. 여러분 그러면 쌤만 보실까요? 여러분 이때요 지금 뭐도? 가주어도 해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우리만 대놓고 뭘 합니까? 불가능했는데요. 해보세요. It was 시작. It was impossible. 그러면 it을 해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가주어니까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오자마자 쌤 이러고 또 집에 왔어요. 불가능했다니까? 이러고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한데요? 여러분들 의미가 뒤에 나오죠. 주어가. 그러면 야들이 진주어가 뒤에 나오니까 얘도 뭐 여러분요? 도치입니까? 순치입니까? 도치죠. 왜요? 동사 나오고 진짜 주어가 뒤에 나오니까 순치미가 도치미가 도치죠. 그래서 독해할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 반 영어를 지배할 겁니다. 그냥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늘 영어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문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주어가 너무 크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가. 원어민은 절대 그래 안 씁니다. 문장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쌤 말씀드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공부해야 되고 집에 하셔서 노트 필기 되어 있으니까 연락해 오십시오. 됐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독해할 때 어떻게 스피드를 내셔야겠어요? 파트 5 시험 문제 맞춘 거 기본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딱 넣으면 뭘 합니까? 나는 가능하게 시켰다. 뭐를?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뒤에 목적어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게 키워드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뭐가?
뒤에를 잘 들으셔야 되죠. 주어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초부정사, 대조동사, 명사구가, 즉 명사쇼 주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공빨이 바로 구조론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가보십시다. 뭔 할 말이 많은가?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33번은요. 쌤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beautiful을 비동사 뒤에다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Though she may be, 시작. Though she may be beautiful, she is not my type. 이러면 문장이 정말 소fin하죠. 그 여자가 뭐라 할지라도 비록 아름답다 할지라도 may 조동사는 양보절이 가장 좋아하는 조동사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허락하는 게 may잖아요. 그래 좋다 이거야. 가가 예쁜 거 허락한다 이거야.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양보절에는 항상 조동사 뭐가 뜬다? may. 그리고 may는 뭐 되어진다고요? 생략 많이 합니다. 맞죠? 그 여자가 예쁘다 할지라도 가는데 타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때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주어 동사 쓰고 나서 주격 보호가 비동사 뒤에 와야 되죠. 근데 보호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뺐어요. 그 대신에 주어 동사는 도치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구조도 양인들이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보절일 때 아싸리 주어 동사를 다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보호만 앞으로 딱 빼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쌤한테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혼자 알아먹을 수 있도록 되죠. 원래 문장대로 다시 볼까요? Though 시작. Though she may be beautiful. 그러면요, 보호를 앞으로 빼보세요. 즉, 저게 여러분들 쌤이 적극적인 의미의 주어 동사는 도치하지 않더라도 저런 도치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보호를 앞으로 빼보십시오. Though she may be 시작. Though she may be beautiful 붙습니까? beautiful 시작. beautiful though she may be. 그자 이뻐도 내 타입이 아니다. 됐죠? 그 다음 34, 35, 36은 뭐에 관계된 겁니까? 가정법 도치입니다. 실용용법 C반에서 가정법 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가정법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은 여러분들 도치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법 정리를 하라는 얘기를 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what I reach 원래대로 바꿔보세요. if 생략돼서 가정법 생략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죠. 원래대로 넣어볼까요? if I were 시작. if I were rich 그죠? 그럼 if 생략하고 여러분들 조동사 뒤집었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I could help all of them. 그마다 전부를 도울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보세요. Should I fail? 시작. Should I fail this time? 그러면요. if 살려볼까요? If I should 시작. If I should fail this time. 가정법 미래. 그죠?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 실패하게 되면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I would try again. 다시 시도할 거다. 그 다음 우리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had I 시작. had I tried. 보자마자 뭐예요? 그러면요. if 살려보세요. if I had 시작. if I had tried. 여러분들 근데요. 선생님이 이걸 갖고 진짜 설명을 하려면 3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정리를 하시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얘는 가정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if를 생략하고 조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뒤집었다. 그래서 이만 가정법 과거, 이만 뭐요? 가정법 미래, 이만 뭐요? 가정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입에서 과거에가 터져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그 여자를 만나려고 시도를 했더라면, 노력을 했더라면 내가 그녀를 공항에서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언니가 만났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까지 거미가 도치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와서 전명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말고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뿌린뜸을 준비하라 그러는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뿌린뜸을 준비했는 것 중에서요. 여러분들 문장 보는 공식 도체 경우의 수라고 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70번 여러분들 볼까요? 그럼 읽어보세요. 이제는 뭐 외우시겠죠? 해보세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쌤 이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봅니다. 읽어보세요. Had we 시작. Had we realized.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조동사 had 플러스 pp죠. 야보고 나서 느낀 게 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쌤 한번 보여줄까요? 생임이 없는데 혼자 뭐 배웠습니까? had 순어서 주어 순어서 pp죠. 이런 경우는 원래는 있다 없다? 없죠. 금방 봤던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과거에 노력만 했더라면 공항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다. 그거 똑같아요. 근데 원래대로 살려보세요. 뭐 생략? if. 그 다음 우리가 주어 순어서 had. 그러면 had 플러스 pp니까 realized입니까? realized입니까? realized. 원래 문장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깨달았었더라면 여러분들 원래 문장대로 되돌려 보세요. If we had 시작. If we had realized that. 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야는 도치의 경우의 수 중에서 뭐 생략되는 경우다? 가정법에서 if 생략. 됐죠? 그럼 갑시다. 만약에 내가 데디아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the event would not be a popular one with the customers. 그 이벤트가 고미가 인기가 없다는 것을 내가 과거에 깨달았더라면, 그죠? 누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원에 딱 끊으시고 with our customers, 그죠? 우리 고객과 관련돼서 우리는 뭐 했을 건데 would have dropped the plan. 우리는 drop the plan이 뭐예요? 여러분들 포기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과거에 포기했을 텐데 어떤 단계에 있어서 in its early stages,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초기 단계에서 그만뒀을 긴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밀어붙였다가 쫄딱 망했겠죠. 여러분들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끊을기를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72번에 별 주고 올바 읽어보세요. never did 시작. never did 올바 멈춰보세요. 올바는요 이상하죠. never은 주어입니까? 주어가 아닙니까? 주어가 아니지. 주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동사 수나서 올바는 이런 단어 동그라미 칠까지 합시다. interfere. 여러분들 그러면 올바 보니까 조동사와 주어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 뭐요? 동사 원형이죠. 원래 누가 가지는 형태입니까? 의문문. 근데 얘는 의문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도치죠.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에서 뭐가 등장했는 겁니까? 부정어기. 뭐요? never. 알겠죠? 여러분들 공부 시게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거요 쌤이 해커스에서 뺏겨온 겁니다. 토익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공부를 호락호락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도치꼴랑 2시간 배우고 이런 거 보자마자 막 신내린 것이 독해하고 못곡합니다. 그걸 끝으면 누가 영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펜천트 이런 단어는 모르면 쌤이 가르쳐 드리면 되죠. 그거 겁먹지 마세요. 모른다는 단어면 바로 펜천트 경향이죠. 그럼 보세요. 세부사항에 대한 펜천트 뭐냐면요. 경향. 미스터 러너의 세부사항에 대한 그의 염담이가 경향은 never did interfere. 방해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래서 뭐에 대한 뭐를 방해한 적이 없다? 그의 capacity 능력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능력? 투이아가 capacity를 수식합니다. 보는 능력. The whole picture, 여러분들 전체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 전체를 보는 그의 능력을 해친 적이 없다, 방해한 적이 없다. 뭐 할 때 when 세문 치시고 when he was making management decision, 금마가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전체를 보는 그런 능력을 해친 적이 없다. 우리 72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들 쌤 보십시오. 이 영어 공부가 쌤이 저 문장을요 항상 보면 다른 달에 여러분들 이번 달 말고 이번 달에 쌤이 오늘 뭐 수업 중간에 쓰지 않았지만 항상 보면요 씁니다. 칠판에다가. 왜냐면 장문독해가 사실 공부하면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우리 반이 항상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전체 그림 해보세요. The whole 시죠. The whole picture.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스는 어때야 됩니까? 그러면요 전체적인 구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구도만 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뭐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까? 디테일즈, 그죠? 세부상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보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공부도 그렇죠. 매크로 개념과 마이크로 개념을 keep the balance,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100% 학습 일지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잘 실천 안 하는 분도 많으세요. 괜찮아요. 망할 거니까 어차피. 왜냐하면 학습 일지를 써서요 매일매일 자기 관리를 안 하시면 근데 뭐가 그렇게 쌤이 얼마나 공부를 오래 했습니까? 그런데도요 뭐가 쉽게 그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뭐 보니까. 근데 좀 이렇게 어리석고 건방진 학생이 있거든요. 쌤이 암만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 있죠. 그럼 왜 하겠어 그거를? 그나마 쌤이 요 정도 햇살이라도 있을게 독한 말이라도 해서 자꾸 학습 일지를 쓰라 그러지. 뭐 학원이나 좀 아가 이래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되고 싶은 공무원이 되고 그럴 것 같았으면 누가 공무원 공부를 뭐 할 것이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쌤이요 하루하루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 디테일이 모여야 또 홀 픽처리 나오죠. 그렇습니까? 이 미스터 러너에 대한 펜천트 경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요 관점인데 오반요 그러니까 뭐요 매일매일 선생님이 학습일지 쓰는 게 어디 가면 있다 그럽니까? 묻고 답하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들 쓰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들 뭐 운떼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매일매일 쌤이 공부할 양과 공부했는 양을 적어라. 학습일지를 쓰라 그랬죠. 묻고 답하기에 내가 내놨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다 토익 300 몇 점이었다가 다 750점 아닙니까 지금?
꽁 때린 게 아니고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장 보는 듣지도 않아. 왜냐면 3번씩 다 들었어요. 그래서요, 정답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학습 일지를 쓰고, 그 다음 뭘 합니까? The whole picture. 여러분들 뭐예요?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고 해서 내가 얼만큼 나가고 있고,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이런 방향성도 잘 잡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 그런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치고, 여러분들 학습 일지 열심히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이 미스터 누굽니까? 러너입니까? 이 아저씨도 어떤 겁니까요? 굉장히 꼼꼼하겠죠. 디테일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문장이 박살입니다. Never did Mr. penchant for details 이렇게 나오죠. 그럼 보세요. 세부 사항에 대한 여러분들 근마에 여러분들 뭐예요? 경향이 여러분들 방해하다 동사 뭐라고 합니까? 발음 갖다 보시죠. interfere. 그죠? 여러분들 뭐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상식이죠. 여러분들 interfere with 여러분들 capacity.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장 쓰지 말고 쌤 보십시오. 책에 있는 걸 만졌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십시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인마에 여러분들 이 아저씨의 뭐 합니까? details.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경향성은 never did interfere. 방해한 적이 있다? 결코 방해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능력, capacity에 여러분들 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해를요? 어떤 능력이요? to 이해하는 능력이죠. to see the whole picture. 여러분들 전체를 보는 그의 capacity. 여러분들 그래서 to see the whole picture이 여러분들 capacity를 수식하고 있죠. 그럼 보세요. 전체를 보는 그의 능력이 세부상에 대한 그의 섬세함이 여러분들 전체를 보는 그의 능력을 방해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둘 다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성격 자체가 penchant for. 디테일에 대한 것도 잘하고 또 whole picture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때? 결정 내릴 때 그렇죠. 당장에 내가 주머니에 3만 원이 아쉬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그거 뭐지 좀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의 사정을 생각하면 내가 3만 원을 아껴 써야지 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항상 디테일하고 홀 픽처에 대해서 그거 이런 거죠. 꼭 또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아깝죠. 근데 막상 어때요? 아르바이트 안 하면 시간을 아껴 쓰지 않죠. 뭐 그런 아이러니는 자기한테 많이 맛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샘뿐만 아니라 우리반도 그렇죠. 그래서 이 학습 일지를 쓰는 디테일에 대한 여러분들 집요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야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쌤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래서 학습 일지를 꼭 쓰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when 뭐 할 때 여러분들 여기 he was 생략 이 얘기가 우리 바로 내일 공부하는 겁니다. 부사쇼에 대해서 내일 공부하거든요. When he was 여러분들 뭐 할 때요. Making 여러분들 management decision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접속사인데 왜 ing 썼냐? 여러분들 he was 생략입니다. 지금 찡가놓고 경영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 그는 결코 망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의 세부상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들 이걸 방해한 적이 있다? 없다는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멋진 문장입니다. 왜 도치가 일어났습니까? 키워드 누굽니까? 부정.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쌤이 내일요 종치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정에 관계된 거, 도치에 관계된 거 있죠? 해석을 좀 더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이거 예습 아니면 박살 나겠죠? 끊을기 해오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오시면 쌤이 끊을기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이거 하고 나서 내일은 부사쇼인데 일단 이거 공부만 해오셔도 쌤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습 없이 이거 공부를 해오십시오. 즉 카페 들어가셔서 문장 보는 도치에 관계된 거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what의 특별용법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내일 다시 등장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거 학습일지 쓰십시오. 끝까지 한 소리 합니다. 네, 인사하고 내일 뵙도록 할까요? Have a good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